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슨 7 Foreign Festivals in Korea Focus on Grammar 두 번째 파트로요. 수동태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47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의 공부를 하기 전에 수동태 관련된 PPT 자료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중요한 어구를 앞에 놓아서 강조하려는 의미가 강한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리창이 깨졌네요. 그리고 뭐 귀중품이 없어졌어요. 누가 다녀갔는지는 물론 도둑이 다녀갔겠지만 그런데 명확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문장이 유리창이 밤사이 깨졌다. 그리고 도난 당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수동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의 문장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수동태는 주어를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것으로서 뭐뭐에 의해서 어떤 일이 되다. 또는 어떤 일을 당하다 또는 어떤 일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문장인데요. 문장 구조로 보았을 때는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하여라는 b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by 다음에 오는 말은 명사일 수 있고요. 대명사일 경우에는 목적격 형태로 씁니다. by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느낌을 구분해 본다면 능동태는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도적인 입장이면 능동태가 더 좋죠. Computers help us. 컴퓨터가 우리를 도와준다. 물론 컴퓨터가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거든요. Policeman help us 하면 좀 가능하죠. 경찰관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컴퓨터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동태가 더 적절하겠죠. We are helped by computers.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위에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아래 문장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능동태의 문장에서 수동태로 바꾸는 경우는요. 반드시 목적어가 있는 문장만 가능합니다. 1형식이나 2형식의 문장에서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수동태가 없어요. 그런데 3형식, 4형식, 5형식 경우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어가 주어 위치에 오는 게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3형식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능동태 문장입니다. He painted this picture. 그 남자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더 강하게 표현되고 싶으면은요. This picture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This picture, 자, painted가 과거입니다. 비동사의 과거를 먼저 쓰죠. Was painted가 되는데 여기 끝에 있는 painted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여기 주어로 있던 he는 여기로 갑니다. By him, 그에 의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능동태 목적어가 수동태의 경우는 주어 자리에 놓이면서 더 강해집니다. 능동태에 있었던 동사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는데 그 비동사는 여기 시제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능동태에 있었던 원래 주어는 맨 뒤로 가면서 누구에 의하여 전치사 by의 목적어 격의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He teaches the students. 그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목적어가 the students입니다. 학생들은 그 선생님한테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수동태입니다. 물론 teach라는 동사는요. 누구에게 무슨 과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 되죠. 그런 경우는 수동태도 두 개 됩니다. He teaches the students English 할 수도 있고요. He teaches English 그 다음에 to the student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English를 목적으로 보게 되면 English is taught 이렇게 할 수 있죠. To the students by him. 두 가지도 가능합니다. 자, she drew this picture. 그녀가 이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그녀에 의하여 그려졌다 해서 this picture was drawn by her가 됩니다. 수동태는 이렇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로 되어 있는 문장은 현재 시제의 문장이면 수동태가 되면 역시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현재형을 쓰죠. am이나 a나 is가 됩니다. A lot of boys and girls read this book. 많은 남녀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 현재로 봅시다. 읽는다라고 하면 이제 this book is read. 이 책은 읽힙니다. by a lot of boys and girls. 남자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 읽히는 인기 있는 책이죠. 뭐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셜록 홈즈 같은 경우죠. 과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read는 과거도 똑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과거로 보았다면 많은 남녀 아이들이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한 경우라면 this book was read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여기는 현재로 보았을 때 is read입니다. 과거 시제 문장이면 비동사가 과거로 바뀝니다. was 아니면 were가 되죠.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the first airplane in 1903. Wright 형제가 그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했죠. 1903년에. 수동태가 되면 최초의 비행기가 맨 앞으로 가겠죠. The first airplane 과거이죠. was invented 발명되었습니다. by the Wright brothers in 1903. 수동태가 됩니다. 발명되었었다 합니다. 미래 시제 문장이면 will을 앞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동사는 am이나 a나 is나 was, were를 쓸 수가 없습니다. will이 조동사면 그 다음에 원형 와야 되겠죠. 그래서 will be 과거분사가 됩니다. Mike will invite Jessica to the birthday party. 마이크는 제시카를 자기 생일 파티에 초대할 겁니다. 자, 제시카를 초대할 거죠. 목적어죠. 제시카 입장이라면 초대를 받게 될 거죠. Jessica will be invited to the birthday party by Mike가 됩니다. 미래 시제가 아닌 경우, 조동사에 있는 경우 있죠. 이게 can이 올 수도 있고요. should, 뭐 would, 뭐 may 여러 가지도 가능한데요. 역시 be가 오게 됩니다. 수동태가 되면서 맨 뒤에 행위자가 by가 오는데요. 행위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치사가 by가 아닌 at이나 to나 in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수거처럼 관용어구처럼 기억하면 더 좋겠죠. She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 여자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입니다. 물론 그 여자가 조용히 가고 있는데 누군가 놀래켰다면 그때는 she was surprised by somebody. by 쓸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소식에 놀란 거라서 s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어구로 기억하는 게 더 좋겠죠. He is known to everyone.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알려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에게란 to를 쓰고 있습니다. He is interested in English. 그는 영어에 관심이 있다. 결국 영어가 그의 관심을 끈다는 말이죠. The cup is filled with water. 그 컵에 물로 꽉 차 있다. 물이 물이 채워져 있다는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이 거기 채워놨다면 by란 행위자 쓸 수 있죠. 물로 꽉 채워 놓았는데 창수라는 아이가 꽉 채워 놨다면요. The cup is filled with water by 창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Mount Hala is covered with snow. 한라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The bus is crowded with people. 버스가 사람들로 만원이다 했죠. 이렇게 전치사가 by가 아닌 경우들은 여러분이 관용어구처럼 따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King Sejong invented Hangul. 자, 세종임금님이죠. 세종대왕님이 invented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기획을 하여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창제하도록 하였죠. 여튼 기획자 입장으로 한글 창제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Hangul was invented by King Sejong. 한글은 자 여기 invented가 과거라서 여기 was 쓰고 있죠. 자, 창제되었다. 세종임금님에 의하여, 세종대왕님에 의하여입니다. They will clean the room. 그들이 방 청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방 청소는 그들 손에 청소가 말끔히 이루어질 거죠. will, 그 다음에 원형 써야 되죠. 조동사라서 will be cleaned by them입니다. 수동태는 이와 같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이 되어지다 라는 뜻이고요. 비동사, 과거분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by란 행위자가 필요한데요. 행위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다면 그 누구의 총이란 또는 누구의 칼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냥 he was killed in the war 이렇게 씁니다. by라는 말은 행위자가 명확할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by 다음에 오는 대명사는 목적격을 써야 합니다. 예, 해석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King Sejong invented Hangul.
Hangul was invented by King Sejong. They will clean the room. The room will be cleaned by them. 예, 주어를 바꿔서 다시 써봅시다 했는데 주어가 이게 이미 바꿔져 있어요. 여기에는 목적어가 앞으로 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Kelly plays the piano every day. 켈리가 매일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자, 켈리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켈리 맨 앞으로 놓고요. 그 피아노가 이용되고 있다면, 피아노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바뀌죠. 현재라서 is가 왔고요. played by입니다. 그 피아노는 켈리가 매일 연주한다. 수동태로 해석을 했을 때 해석에 거북하면 그냥 능동태로 해석해도 됩니다. The piano is played by Kelly every day. 자, 2번 가겠습니다. Gina cooked spaghetti yesterday. 지나가 어제 스파게티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한 지나가 중요하면 이게 더 좋죠. 근데 스파게티 요리가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는 스파게티를 수동태로 써서요. 여기에 cooked가 과거이므로 여기에 was가 되겠죠. 그래서 was cooked by Gina가 됩니다. Spaghetti was cooked by Gina yesterday. 다음 보겠습니다. Peter will make the post box tomorrow. Peter는 post box 우편함을 만들 겁니다. tomorrow 내일. 그럼 post box가 목적어잖아요. 맨 앞으로는 주어가 되면서 그다음 제작되어질 겁니다. will 다음에 비동사는 원형화해야 되죠. 조동사 다음이어서 그다음 make는 과거분사 made고요. by Peter가 됩니다. The post box will be made by Peter tomorrow. 자, 해석 보면서 같이 볼까요? 자. Kelly plays the piano every day. The piano is played by Kelly every day. Gina cooked spaghetti yesterday. Spaghetti was cooked by Gina yesterday. Peter will make the post box tomorrow. The post box will be made by Peter tomorrow. 자, 우편함 또는 우체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는데요.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을 만든 물건과 그리고 작품을 만든 사람들 조사해 보고요. 빈칸의 문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Who made each work in the pictures? 그림 속에는 이 작품 누가 만들었을까? Write down their names. 이름을 먼저 쓰고요. And complete the sentences.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자,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죠.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뭉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로미오 앤 줄리엣은 그 유명한 희곡 작품인데요. 연극으로 만들어지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예, 셰익스피어 작품이죠. 이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이나 작품들을 만든 사람들을 조사하여 빈칸에 쓰고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어떤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앞에 제시된 보기를 유념해서 보면은 문제 풀기 더 수월해집니다. 위에 문장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죠. 밑에 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점에 유념해서 보도록 합니다.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Bell. 예, 전화기는요, 벨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발명되었고요. 그러면 벨은 발명가겠죠. Bell was the inventor. 벨은 발명가였습니다. Who invented the telephone? 전화기를 만든 발명가였습니다. 이렇게 who를 써서 전화기를 만든 이런 who가 바로 앞에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그리고요 이렇게 수동태랑 혼합된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수동태 이건 관계대명사 선행사죠. 주격이고요. 전화기를 만든 발명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 Scream, 그림이죠. 이 그림은 그려졌다. 자, 유화 그림이니까 was painted by Munch가 됩니다. The Scream was painted by Munch. 자, 바로 문치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뭉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스크림이라는 그 그림은 비명이잖아요. 그것은 뭉크에 의해서 그려졌다. Munch was the painter who painted the Scream. Munch was the painter. 예, 그림을 그린 화가죠. Painter who painted the Scream. 스크림을 그린 화가였습니다. 자, 로미오 앤 줄리엣은 자, 작품이죠. 그래서 was written by Shakespeare가 됩니다. Romeo and Juliet was written by Shakespeare. 로미오 앤 줄리엣 하니까 복수처럼 보이지만은요. 여기 로미오 앤 줄리엣은 개개인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작품 이름이라서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were 쓰지 않고요. was 쓰고 있죠. 로미오 줄리엣이라는 작품은 셰익스피어에서 쓰여졌다.
Shakespeare was the writer. 셰익스피어는 작가였죠. Who wrote Romeo and Juliet 이렇게 됩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뜻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Bell. Bell was the inventor who invented the telephone. The screen was painted by Munch. 절규라고 하고 있네요. Munch was the painter who painted the scream.